모두를 위한 경제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실 코너.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세종을 뺀 지방권 그리고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고요.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잡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뭐 민간 위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 주택 가격 하락폭이 좀 이제 전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금리 상승기다 보니까 뭐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서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규제 지역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 뭐 인접 지역 빼고 이제는 규제 지역을 다 이제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지금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종 빼고는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규제 지역을 좀 풀었는데 가격 하락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 감소되고 있고, 미분양이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뭐 지방권에 있는 집들이 이제 부동산들이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에 맞물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는 분위기가 이제 세종시에서 좀 불만이 나오죠. 그렇죠. 왜 빠지냐 우리는. 네. 이거 우리는 왜 가만히 놔뒀냐. 화가 많이 나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원래 세종시 같은 경우가 세종 같은 경우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였습니다. 근데 요건 빠졌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여전히 이제 남아 있게 됐는데, 일단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미분양 현황이라든지 높은 청약 경쟁률이 아직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정책이 지금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국한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뭐 대세 하락기는 맞는데 사실 대체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제 미분양 주택이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심리가 아직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 지역을 이제 풀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이제 추가 모니터를 통해서 상황을 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인천 지역은 좀 풀었죠. 사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투기과열 지구가 연수, 뭐 남동, 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요거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됐고,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좀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변화가 보여지고 있고, 특히 근데 경기 지역 중에서 이제는 그 일부 지역이 좀 해제가 됐는데, 뭐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약간 그 외곽에 있는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어느 정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요 시는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비슷한 이제는 김포시가 또 왜 우리는 남아 있느냐, 또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는 남아 있느냐. 양주가 빠졌는데 이러면서 또 목소리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네. 근데 지금 연일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뭐 거래 절벽이다,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어느 지역 뭐 가릴 것 없이 지금 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맞죠? 네, 실제 뭐 하락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역시나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투자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고 볼 필요가 있겠는데, 실제 이제 거래나 이제 매매 지수를 좀 봤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변동치를 좀 봤는데, 실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는 이번 연도 5월에 이제 주간 변동률입니다. 이제 0% 정도가 됐었어요. 변동이 없었죠. 그러다가 5월 이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간 변동률이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면서 현재 이제 9월 셋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주 대비해서 한 0.17% 빠졌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0.19%,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은 전주 대비해서 0.23% 빠졌는데 이게 주간 변동률이거든요. 이대로 계속 들어가면은 사실 뭐 내년 초만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좀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락기가 맞물렸던 부분은 분명히 맞고, 그래서 이제는 일각에선 그럽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그래프가 너무 급격하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가면은 이제 네. 하향 안정세 이렇게 평가를 할 텐데 이게 그래프가 너무 기울기가 급격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는 규제 지역을 해제한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빠지긴 빠지는데 그동안 거품이 껴져 있었으니까. 그쵸. 근데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부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어느 정도 조정한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좀 시각에서 또 은근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문에도 써져 있어요. 서울 수도권은 조금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추후 판단하겠다. 네. 그러니까 시각에서는 이 서울 수도권도 좀 규제 지역에서 빠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심리도 있긴 있는데 아직은 사실 서울 수도권은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이 규제 지역 조정안을 발표한 걸로 보이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질까요? 일단 많이 달라지죠. 사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뭐 그게 투기 과열지구든 아니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든 간에 일단은 해제가 됐다 그러면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담보대출 비율이 좀 달라지는 부분. 그래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얘기하죠. 네. 이게 일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지면 70%까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한 60%까지 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게 빠진다는 대출 규제가 풀리는 게. 예, 그래서 이제는 대출 부분에서 물론 DSR 40%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뭐 DTI나 LTV가 조정된다 하더라도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사실 큰 뭐 변화상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상징성이 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요. 뭐 네. 대표적으로 좀 미시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TV 70%까지 상향이 되고요. 원래는 지금 LTV가 9억 원 이하는 50%.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요. 9억 원 초과는 30%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풀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받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변화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그러면 다주택자도 신규 주택 구입 시에 주담대가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게 좀 강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투기적으로 묶이게 되면 투기적이래 그 규제적으로 묶이게 되면 사실 대출이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 장만하고 싶고 대출 끼고 싶어도 주담대가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뭐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버리면은 뭐 신규 주택 할 때 주담대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뭐 변화가 아닐까.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양도세 중과도 사실 배제가 됩니다. 이게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중과가 되는 게 기본 세율의 20% 플러스가 되거든요. 20% 포인트가 더 중과가 돼요. 네. 3주택자는 30% 포인트가 더 중과가 되고 그러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양도한다 그러면은 이득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 정책이었는데 이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된다 그러면 사실 이런 중과 적용을 이제 유의하게 되죠. 사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굉장히 저는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근데 이게 시장에 과연 그 영향을 크게 미치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라든지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금리 인상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시 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맞아요.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 주담대 금리가요. 6%.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연말에 가면 8%까지 주담대 금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8% 얘기까지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담대가 8%짜리면요. 진짜 만약에 소득이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대출 갚다 끝나요. 그다음에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네, 월급은 정말 그냥 통장에 스칠 뿐이지 그대로 다 대출 갚는데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금리 인상기에 과연 누가
이 대출을 받아서 과연 아파트라든지 집을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물론 이제는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좀 뭐 세제 혜택도 어느 정도 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큰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니다. 물론 지방 부동산은 좀 호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이게 양극화가 좀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도권 지역도 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 좀 네.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재밌는 게 지금 반응이 와요. 이게 어떻게 지방이 풀리다 보니까 네. 어떤 반응이 왔냐면 네. 이게 규제가 풀렸잖아요. 시장에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그 다음날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6천여 개의 전국 아파트가 매물이 네. 사라졌어요. 그 뜻은 뭐냐면 걷어들었거든요. 집주인들이. 내놨다가 다시. 그렇죠. 내놨다가 이제 걷어들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규제가 풀리네. 이제 어느 정도 오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매물을 회수를 했는데 네. 실제 전국적으로 이제는 22일 기준입니다. 9월 22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물이 한 42만 건 정도가 됐는데 하루 만에 6천 건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는 경기 지역이나 서울 지역으로 볼게요. 네. 경기 지역 감소량이 1,787건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매물이 사라졌고 서울조차도 사라졌어요. 이 서울 지역은 사실 이거는 투기 지역에 투기 과열 지구에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이게 다 묶여 있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번 조치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500건이라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제 지역이 서울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렇죠. 기대감에 이제 집주인들이 봤을 때 지방이 먼저 풀렸네. 그러면은 이제는 어차피 지금 하락 안정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풀어줄 거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매물을 이제 걷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대가 이제 반영되고 있다. 물론 모릅니다. 과연 이제 규제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에 과연 해제가 될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해제가 된다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호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뭐 급금매도 잘 안 팔린다고 하고 네. 거래 절벽이라는 말은 뭐 매일 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거래가 정말 안 돼요. 이게 지금 거래 전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법원 그 등기정보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집합 건물에 대한 실거래가가 지금 9월 달부터 보여주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요. 거래 회전율을 봤더니 0.39%. 그러니까 10,000건 있으면은 거기에 39건만 사실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조금 거래가 거래가 안 돼요. 되는 거네요. 예. 거의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10,000건 중에 39건이면은 거의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거래 절벽 이 현상이 이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소화되고 있는 거는 급매물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사실 내년 이제는 그 5월 9일까지 이제는 양도세 중과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팔면은 양도세가 안 나옵니다. 그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중과가 안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이제 물량을 이제는 급하게 내놓은 것들 이런 것들만 이제 소화가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는 호가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들은 아예 뭐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그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반값 아파트 됐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지표인지도 사실 봐야 돼요. 워낙 금매만 빠지다 보니까 이게 네. 시세 하락이겠느냐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거래 절벽의 현상에서 초금매물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좀 거래량을 봤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감소량을 봤는데 일단 올해가 한 34만 건 정도 이제 물량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46%나 이제 빠졌습니다. 이제 매매 건수인데요. 그 정도로 사실 뭐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거래 절벽에 집값 하락세도 엄청나잖아요. 뭐 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강남권마저도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과연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이 뭐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강남 4구까지 넓혀서 본다 그러면 이제 송파까지 여기까지 넓혀서 본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 후반대나 20억 원 초반대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게 맞아요. 지금 네. 통계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는 우리가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 상위 50위 아파트를 그 가격 변동률을 보는 거거든요. 네. 이게 KB 선도 아파트 50지수가 7월에 이제 내림세로 돌아선 다음에 8월에 0.72%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장주 아파트들이 좀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대형 평수까지 본다 그러면 대형 평수는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이제는 초대형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인데 평수가 넓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반포동에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222제곱미터 그러니까 완전 초대형 아파트인데 이게 7월 달에 84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신고가 썼어요. 네. 예, 역대 최고 금액으로 거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뭐 압구정에 있는 재건축 단지 아파트죠. 이게 196제곱미터인데 전용이 근데 이게 80억 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뭐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서민들이 번잡할 수 없는 똘똘한 한 채 중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요. 여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올랐으니까. 오히려 올랐으니까. 와. 그래서 이제는 똘똘한 한 채도 그 기준을 뭘로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이런 큰 초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효과가 더 오르고 실거래가가 더 올라서 거래가 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 20억 원대 초반이나 10억 원대 후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건 맞고 그래서 똘똘한 한 채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네. 이번에 한마디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요? 하향 안정세가 갑니다. 일단 아무래도 기준금리는 이번에 이제 빅스텝을 금통에서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미국 금리가 생각 외로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네. 한국 금통이 더 따라가야 돼요. 한국은행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에서 부동산,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향 안정기로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